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치유와 예방을 위한 부부의 정설한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화면의 상단에 보면 외도 피해자를 위한 밴드 주소가 댓글에 있다는 안내문을 보실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외도 피해자를 위한 공감과 위로 그리고 동행의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밴드 안에 있는 분들의 통계 자료를 먼저 언급하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어, 그 외도 피해자 밴드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남성 외도 피해자의 주층은 40대이고 여성 외도 피해자들의 주층은 40대와 50대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대나 30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여성들은 40대나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부부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가설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걸 역으로 이 통계를 설명하면 남성 외도 피해자가 40대라면 아마 아내들은 30대나 역시 같은 40대이거나, 또는 여성 외도 피해자가 40대나 50대라고 한다면 어, 외도 행위자들은 50대나 또는 60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나이대가 되면 사실 부부의 정서가 상당히 소진되고, 그리고 또 부부가 살아오면서 정서적인 어떤 상처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쉬운 나이대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외도 치유와 예방을 위한 부부의 정서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 칼럼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외도 발생의 위험시가 언제냐 하는 거죠. 모든 부부는 외도 앞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부부가 다 외도를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모든 부부가 외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뭐 가능성, 이런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에게는 뭐 평생 살면서 외도가 안 벌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장 뭐 최상의 부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부들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외도와 직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의 외도가 아니라 반복적인 외도 또는 습관적인 외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외도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어떨 때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기 쉬울까? 일단 부부의 정서가 소진되는 시기, 그 시기가 굉장히 외도 발생의 위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 5년 차일지 또는 결혼 10년 차일지, 또 어떤 분들은 결혼 30년 차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통계를 볼 때 일반적으로 뭐 신혼 때 물론 외도가 벌어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보통 결혼 한 10년 차 지나서 한 30년 차 그 사이가 굉장히 외도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물론 외도 행위자가 꼭 남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적극적이든 또는 소극적이든 자녀들을 케어하고 또 배우자를 외조나 내조를 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도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부모의 손을 덜 타게 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이렇게 찾게 되면,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부부의 정서가 과연 얼만큼 유지되고 있고 얼만큼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외도의
위험을 판가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만나는 외도 부부들을 보면 다른 이유보다는 이 부부 정서의 어떤 소진 또는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외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부부의 정서가 소진되는 시기가 외도 발생의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이 부부의 정서라는 것이 어떤 유형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정서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각이나 청각 또는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이런 거로 오감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야곱야곱 나빠지더라도 잘 몰라요, 부부들이. 결국은 이제 뭐 가정폭력이 벌어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혼하자고 뭐 말을 한다든지 또는 외도가 벌어진다든지 또는 뭐 분거하겠다고 한다든지 뭐 조론하자고 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아 뭔가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알고 그 내막을 알아보거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제서야 아 우리의 부부 정서가 안 좋구나 깨달을 뿐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꼭 이런 거와 비슷해요. 이렇게 아주 편안한 온도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는데 온도를 1도씩 야곱야곱 올리면 나중에는 70도, 80도가 돼도 뜨거운 걸 모르다가 거기서 쪄 죽는 개구리의 신세와 같이 부부의 정서는 결혼 당시에는 굉장히 예, 높은 점수에 있다가 1점씩 야곱야곱 떨어져서 나중에 20점, 10점이 돼도 계속 80점, 70점이었을 때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정서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 부부의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외도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관리한다고 관리하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어떤 포인트로 알 수 있으면 훨씬 이제 관리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또 관리가 부실하다는 걸 금방 인지하시고 뭐 부부 상담이라든지 부부 코칭이라든지 또는 부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부의 정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부의 정서가 뭔가 좀 이상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몇 가지 사례는 예를 들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 싸움이 잦아진다. 이건 부부의 정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또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같은 사안을 두고도 딴소리를 하거나 또는 뭔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부부의 정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표예요. 또 다른 하나로는 부부의 성생활이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 그게 뭐 출산 전후든 또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 성생활이 좀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또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부부의 정서가 안 좋은 겁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분방을 하자고 만약에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부부의 정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이런 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부의 정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부부의 정서가 소진되거나 결핍됨으로 인해서 외도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주 민감하게 우리 부부의 정서는 어떤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뭔가가 부실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대형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에도 결국은 중요한 키가 뭐가 된다? 부부의 정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시는 외도 부부들은 부부의 정서를 높이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외도 내용에 집착하고 또 그 외도 내용을 막 파악하려고 심한 경우에는
탐정을 고용한다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탐정도 합법적인 거니까요. 또는 스스로가 그 배우자의 뒤를 파기 위해서 온갖 그 에너지를 소진해 가면서 심리적인 에너지 소진을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배우자의 어떤 부적절한 외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와중에서 트라우마가 생긴다거나 또는 완전히 소진이 돼서 나중에는 일상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심신의 건강도 다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뭔가 배우자의 외도가 좀 의심스럽다든지 그러면 물론 부부가 대화를 해서 그걸 뭐 해소하든지 하면 가장 좋지만 그럴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 상담으로라도 부부 상담을 의뢰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에 하나 의심했던 것이 정말 확신이 되고 또 외도라는 팩트로 만약에 그것이 발각된다면 뭐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부부의 정서를 더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외도의 상처를 치유하며 외도를 극복하는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부부의 정서를 도대체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외도 부부들은 막막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뭐 마주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건지,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은 공허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외도 관련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에서 다루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부부 싸움으로 계속 이 외도 문제를 밀고 당기지 마시고 좀 더 효과적인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죠? 외도 직면 후에는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통해서 부부의 정서 치유가 필요한데요. 이 부부의 정서에는 몇 가지의 이제 또 하위 카테고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개인의 정서가 취약하신 분들이 있고 또 부부 사이의 정서가 취약한 부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원가족부터 시작해서 핵가족의 정서가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막연히 부부의 정서만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외도가 벌어졌다든지 또는 부부의 정서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하위 카테고리 중에서 일부분만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이걸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부 상담 또 외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일명 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외도와 직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외도 직면 후에는 외도 내용을 막 파악하고 또 그 뭐 물증을 잡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순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부부가 뭐 어쩔 수 없이 외도 직면으로 이혼을 한다면 부드럽게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부의 정서는 좀 업시켜야 되고 만에 하나 뭐 이혼을 안 하시고 참고 산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게 참고 인내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참고 인내하다 보면 화병도 생기고 우울장애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신경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려면 결국은 부부의 정서를 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를 통한 부부 상담, 외도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정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외도 치유와 외도 예방을 위해서는 부부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외도 직면 후에 어, 상처 치유와 추가적 외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부부의 정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비록 이혼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정서가 역시 업이 돼야 이혼을 하면서 정서를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하는 학습 효과라도 가지고 나가야 만에 하나 나중에 이혼 후에 재결합을 하거나 또는 재혼을 했을 때 이혼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냥 이혼해서 도망가고 하면 그 위에 아무 변화 없는 재결합 또다시 악순환의 시작이고요. 아무 변화 없는 재혼해봤자 파트너만 바뀌고 이전 결혼 생활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은 또다시 외도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